반갑습니다. 함께 공부하는 공간 PT박스입니다. 오늘은 물리치료 국가고시 1교시 물리치료 기초에 있는 해부 생리학 중 호흡계통, 소화계통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호흡계통부터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입니다. 코는 코뼈, 벌집뼈, 보습뼈, 위턱뼈, 입천장뼈로 구성됩니다. 코 중격은 벌집뼈와 보습뼈로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후두입니다. 후두는 한 개의 방패연골, 반지연골, 후두덮기연골과 두 개인 목불연골, 잔불연골, 쐐기연골로 이루어집니다. 각각의 특징과 몇 개인지 정도는 기억해줘야 됩니다. 좌측 그림을 보고 외우면 편하게 외울 수 있습니다. 방패연골은 가장 크고 후두 윤기가 존재합니다. 후두덮기연골은 음식물이 기도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목불연골은 발성을 하는 데 사용됩니다. 세 번째, 기관지입니다. 기관은 두 개로 나뉘는데 우측이 짧고 굵고 세 개로 분지됩니다. 좌측은 길고 가늘고 두 개로 분지됩니다. 왼쪽에는 심장이 위치해 있어 폐의 위치상 두 개로 분지됩니다. 우측이 짧고 굵어 이물질이 많이 생깁니다. 네 번째, 허파입니다. 오른 허파는 3엽 19역으로 나뉩니다. 기관지가 3개로 분지되니 3엽이 있는 겁니다. 왼 허파는 2엽 8구역으로 심장 페임이 존재합니다. 호흡 조절 중추는 이전 영상에서 말했듯이 숨내와 다리내입니다. 다섯 번째, 가슴 세로칸입니다. 양 허파 사이를 가슴 세로칸이라 하는데 앞쪽으로 복장뼈, 뒤로 등뼈, 좌우로 허파, 밑으로 가로막, 위로는 위가슴문이 위치합니다. 가슴 세로칸에는 심장이 위치하고 뒤 가슴 세로칸에는 식도, 가슴 림프관 등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키포인트 위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허파과리에서 제1형 세포가 가장 많고 제2형 세포에서 표면 활성제가 분비되어 호흡을 원활하게 합니다. 가스 교환의 원리는 확산입니다. 총 폐활량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호흡하는 양을 1회 호흡 용적이라고 하고, 강제 들숨을 통해 더 들숨을 할 수 있는 양을 들숨 예비 용적, 강제 날숨을 통해서 더 날숨을 할 수 있는 양을 날숨 예비 용적이라고 하고, 그래도 허파에 남은 양을 잔기 용적이라고 합니다. 들숨 예비 용적과 1회 호흡 용적을 합친 것을 들숨 용량, 날숨 예비 용적과 장기 용적을 합친 것을 기능적 장기 용량이라고 합니다. 들숨 예비 용적, 1회 호흡 용적, 날숨 예비 용적을 합친 것을 폐활량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합친 양을 총 폐활량이라고 합니다. 수치까지는 외울 필요는 없지만 각 용어가 어떤 것을 의미하고 어떤 것들이 합해서 어떤 것이 되는구나 정도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이후에 심폐중재에서 질환과 합쳐져서 문제가 종종 출제됩니다. 그러니 반드시 외워야 합니다. 보호 효과는 혈액 산도가 내려가면 혈색소의 산소 친화도 또한 내려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체인 스토크 호흡은 무호흡, 호흡 곤란이 교대로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베링 브로이어 반사는 미주신경을 통한 호흡 조절 반사를 말하며 들숨 과정 시 허파의 극단적인 팽창을 저해합니다. 이어서 소화계통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화계통입니다. 소화관으로 입안, 인두, 식도, 위, 작은 창자, 큰 창자, 항문이 있습니다. 소화 부속 기관으로는 치아, 혀, 침샘, 간, 쓸개, 이자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입안, 침샘, 인두, 식도입니다. 후두덮개는 음식물을 기도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삼킴 중추는 숨내입니다. 세 번째, 위입니다. 위 벽은 안쪽부터 점막층, 점막 밑층, 근육층, 바깥층으로 이루어집니다. 소화관 벽과 비교하자면 점막층, 점막 밑층, 근육층, 장막층으로 이루어집니다. 위는 J자 모양이고 구조를 보면 위로는 식도와 연결되어 있는 들문, 아래로는 샘창자와 이어지는 날문이 존재합니다. 양옆으로는 작은 구비와 큰 구비가 존재하고, 작은 구비에서 날문 쪽으로 모페임이라 불리는 염증이 많이 생기는 부위가 존재합니다. 위에서 벽세포, 으뜸세포, 쥐세포가 있는데, 벽세포에서는 부족 시 악성 빈혈을 일으키는 내성인자와 염산이 분비됩니다. 으뜸세포는 펩시노겐을 분비하는데, 벽세포에서 분비되는 염산과 만나 단백질을 폴리펩티드로 분해해주는 펩신으로 변하게 됩니다. 쥐세포는 가스트린을 분비하여 위액 분비를 촉진합니다. 네 번째, 작은 창자입니다. 작은 창자는 샘창자, 빈창자, 돌창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샘창자는 C자 모양이고, 돌창자는 파이어판이 존재하고 미켈 곁주머니가 존재합니다. 다섯 번째, 큰 창자입니다. 큰 창자는 막창자, 잘록창자, 고창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막창자는 막창자 꼬리 돌기염이라는 맹장염이 발생합니다. 맥버니점은 우측 ASIS에서 배꼽을 향하는 선상의 3분의 1 지점에 존재합니다. 여섯 번째, 간입니다. 간은 가장 큰 기관이고 기능적 단위는 간 소엽이라고 합니다. 나딘대는 간의 좌우를 구분하고, 간은 쓸개즙을 생성하고 적혈구를 파괴 그리고 해독합니다. 간의 쿠퍼세포가 식균작용을 하게 됩니다. 일곱 번째, 쓸개 이자입니다. 쓸개는 오른 간엽과 네모 옆 사이에 존재합니다. 이자는 내분비샘과 외분비샘을 동시에 가지는 소화샘입니다. 이전에 내분비 계통에서 이야기한 랑게르한스 섬은 이자의 내분비샘입니다. 세크레틴은 이자즙, 쓸개즙 분비를 촉진합니다.
지금부터 키포인트 위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소화관은 순서대로 입안, 인두, 식도, 위, 샘창자, 빈창자, 돌창자, 막창자, 잘록창자, 고창자, 항문입니다. 순서를 외우셔야 하고 작은 창자와 큰 창자의 구성 요소와 각 특징 정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목에서 보면 앞에서부터 기관, 식도, 목뼈 순서로 위치합니다. 식도, 위, 작은 창자는 꿈틀 운동을 합니다. 이상 해부 생리학이었습니다. 예비 치료사 선생님들의 국가고시 준비에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